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정부의 문화재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내년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한중일 불교도 대회 등 불교계 주요 국제 행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열고 새해 건강과 행복, 상생과 화합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 종교 화합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천막 수행 결사를 응원하는 각계의 기도 동참 속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상월선언을 방문해 스님들의 정진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명사로 초청해 고3 수험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정부의 문화재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내년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한중일 불교도 대회 등 불교계 주요 국제 행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은 기자입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말을 맞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 장관이 원행 스님을 예방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는 내년 10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한일 불교문화 우호 교류대회는 내년 6월 김제 금산사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뭐 2년, 3년만 한 번씩 하다가 이제 해마다 하기로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일 불교 대회는 지금 40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금산사에서, 김제에서 금산사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10월 중국 주해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문화 교류대회에서 중국 불교의 빠른 성장을 확인했다면서 내년 한국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크게 짓고 아주 뭐 대대적으로 광동성만 해더라도 뭐 인구가 2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네. 광동성 성에 이제 불교 회장이 이제 여러 군데 저를 관여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박양호 장관은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느꼈다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리에서 그 유네스코 문화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다녀오는데 정말 저희 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이제 물론 저 가서 발표하는 것도 그렇지만 짬짬이 시간에 양자회담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박양호 장관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해외 불교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과 박양호 장관은 불교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총무원 측에서 문화부장 오심 스님과 재무부장 타나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이 참석했고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과 이상효 종무관도 배석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내일인데요. 불교계 주요 종단들로 이뤄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사라져가는 민족 고유의 풍습을 되살리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현장에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밥과 함께 끓여낸 팥죽이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팥죽을 건네받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후후 불어 한 입 먹으면 어느새 추위에 움츠려든 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앞두고 서울 인사동 등 도심 곳곳에서 팥죽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 지도자들은 팥죽 나누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팥죽을 드시는 건 모든 액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속이 살아나서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팥죽 드시고 아기 물리치고 선신이 아주 집안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동짓날 팥죽. 불교계 지도자들은 방금 만들어 하얗게 김이 올라오는 먹음직스러운 팥죽을 크게 한 국자 떠서 시민들에게 넉넉하게 담아줬습니다. 시민들은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팥죽을 나눠 먹으며 추운 겨울을 이기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기뻐요. 올해는 특별한 동지가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그래도 하는 일이 무사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좀 편하게 살아. 외국인 관광객들도 따뜻한 팥죽으로 출출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이웃 사랑은 물론 우리의 전통 문화 행사도 몸소 체험했습니다. We feel very good, very nice to be here. Very kind people. Very nice very, people. Very kind people here. And Happy New Year to all. It's very good, very good. I finished. Thank you. Yes. 맛있어요. 팥죽 나눔 축제에서는 양말과 염주를 담은 복주머니와 새해 달력도 시민들에게 나눴습니다. 여기에 길놀이 풍물패가 만들어내는 구성진 장단과 야단법석 그룹의 퍼포먼스가 더해져 시민들은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불교계는 사라져가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나눔의 실천을 위해 동지인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갖다가 그 동지 팥죽을 나누는 그러한 미풍양속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앞장서가지고 오늘은 인사동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짓날에는 30개 종단이 팥죽 나눔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팥죽 나눔 행사는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새해를 기원하고 잊혀가는 전통 문화와 자비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연말을 맞아 대기업과 손을 잡고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복지재단은 한화그룹 방산, 정밀전자 기업인 한화시스템 ICT의 지원을 받아 서울 하월곡동의 옛 상가 건물 옥상에 거주하는 4가구에 연탄 400장씩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20kg 쌀 5포대와 생활 필수품도 각각 지원했습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는 조계종 자원봉사단과 한화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종의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종교 화합의 인연 공덕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트리 점등식 현장에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조계사 입구 일주문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 등으로 꾸며진 가운데 동자승과 요즘 핫한 인기 캐릭터 울라프 등도 세워졌습니다. 트리 앞엔 하얀 눈가루가 날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것은 올해로 10번째.
점등식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와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등 이웃종교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종교 한국사회 종교 간 화합의 자리입니다. 각자의 촛불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횃불이 모여서 불기둥이 되어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종교가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 상생과 신의 은총을 기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예수님 오신 날을 맞아 밝은 세상을 향해 모두 힘차게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동서나 인종이나 종교에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별에서 함께 공존합시다. 대립의 길에서 벗어나 존귀한 모두의 삶을 존중하며 화합의 인연 공덕으로 밝은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조계종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있습니다. 자비와 평화, 사랑의 빛이 조계사에 한데 모아져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천막 수행 결사를 응원하는 각계의 기도 동참 속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상월선언을 방문해 스님들의 온몸을 던진 정진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1박 2일간의 무문관 체험을 마친 김제 금삼사 주지 성우 스님은 9명 스님들의 불태전의 원력과 돈독한 신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결사 도량으로 떠오른 위례 상월선원을 방문했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들려오는 큰 스님들의 정진 소식을 듣고 선원을 찾았다며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스님들이 오랜 시간 집중해서 정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의 안내에 따라 도량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환담을 나누고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덕담도 오갔습니다. 멀리서 우리 상월선언 우리 큰 스님들 응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응원도 하고요. 네. 저도 머리 아픈 게 많은데 덕 좀 보려고요. 기운 좀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기운은 여기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른들께서 예.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 앞서 원희룡 지사는 상월선언 법당을 참배하고 불교 중을 위한 정진에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서원 등을 달았습니다. 바쁜 도정 업무 속에서 출장길에 잠시 들린 상월선언에서 원 지사는 스님들이 온몸을 던져 실천하고 있는 수행 정진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금 국회도 꽉 막혀 있고 경제도 막혀 있고 민심도 지금 서로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스님들의 큰 스님들의 정말 온몸을 던진 이런 기도가 잘 퍼지고 스며들어서 정치도 좀 정화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좀 더 하나로 모아지고 국군도 융성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교구본사 주지로서는 처음으로 대중무문관에 입방한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1박 2일간의 수행 체험을 마쳤습니다. 상월선언 총도감 해의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체험관을 나선 스님은 해가 떨어지자 대중무문관은 마치 냉동창고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수행은 동안거 정진 중인 9명 스님들의 정진에 비하면 조적지혈이라고 표현하며 뼈를 타고 스며드는 한기 속에서 하루 한 끼만 먹고 정진 중인 9명 스님들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더욱이 9번 스님들은 하루 한 끼를 먹고 추위를 견디면서 또 목욕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 9번 스님들은 정말로 불태저는 원력과 돈독한 신심으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법보신문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이 무문관 정진 체험에 나서며 오는 26일 초하루에는 강남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과 신도들이 상월 선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에까지 전해진 상월 선원의 정진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위례 상월 선원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국의 복지 현장에서 나눔 봉사를 실천해온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자비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 연말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에 담아둠이 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렇다고 봐요. 재단은 꾸준하게 나눔 활동에 참여한 20년 근속 봉사자 3명, 10년 근속자 11명 등에게 근속 우수 봉사자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 올해 활동을 결산하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구교구 본사 80총림 동화사는 인터블 고호텔에서 대구 경북 불교 지도자들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종정예하 표창과 봉사, 포교, 신행 부분으로 나눠 감사장과 공로패가 주어졌습니다. 또 제8대 이어 제9대 동화사 신도회장에 연임하게 된 장세철 회장에게는 불자 대상이 수여됐고 청소년 불자와 다자녀 가정을 포함한 20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화사 부루나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효강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는 동지맞이 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하고 저마다의 서원을 이루고 모든 이들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심원사 사부대중은 또 철원 시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나눔 행사를 열고 주민들에게 팥죽과 새해 달력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심원사는 기해년 동지를 앞두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이들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는 동지맞이 기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민족 전통 세시 풍속에서 비롯돼 팥죽 공양을 올리고 새해 발원을 다짐하는 불교 의례로 자리 잡은 동지기도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가장 긴 밤이 지나고 낮이 길어지는 동지를 맞아 더욱 정진하고 더 밝으며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서원했습니다. 동지를 맞이해서 이제 묵은 때는 다 날려버리고 새해는 이제는 나를 비롯해서 가족도 옆에 있는 도반님들도 다 우리 심원사 다니는 우리 도반님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 다 편안함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동지는 새로운 생명을 열고 새로운 복력을 얻게 되며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절기라며 집착을 내려놓고 잘못된 업들은 참회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동지를 맞아 스스로 지닌 부처님 성품을 굳게 믿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맑게 하며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일궈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삶을 먹고 사는 수준의 생활의 지역의 인연에 의해서 너무 절하하고 사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거든요. 주지 정현 스님과 신도들은 동지기도 입제 법회를 마친 후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공서를 방문해 팥죽과 달력을 전달했습니다. 또 시내에서 세시 풍속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나눔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팥죽과 달력을 나누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도록 축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동지 나눔 행사에는 그동안 시원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이웃을 위한 나눔에 공감하는 지역 주민이 마음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가요 10년 넘게 주지스님께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팥죽 나눔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심원사는 팥죽 나눔 행사에 이어 쌀과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1971년 발표된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교시문을 조명해 가르침을 되새기고 시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천태종은 논산 금강대학교 소강당에서 2019 천태불교 학술대회 상월 원각대조사 교시문의 의의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대전 산문사 주지 덕혜스님, 교육부장 장호스님, 교육국장 대명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 송희연 금강대학교 총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장억의 고급 불학원 대표단이 천태종 서울 관문사를 참배하고 한중 문화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서울 관문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장억의 고급 불학원 대표단 일행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한국 천태종은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애국, 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활발한 한중교류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왕장어 고급불학원 상무부총장은 장억의 고급불학원은 조박초 회장이 세운 티베트 스님 전문 육성기관으로 인간불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큰 산을 넘은 고3 학생들은 미래 진로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데요. BBS 청주 불교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명사로 초청해 고3 수험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BBS 노진표 기자가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한범석 청주시장이 1일 역사교사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한 시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주최한 2019 진로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가 지난 12일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 시장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야 미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듯이 수험생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가보고 대비하는 이 사회 역군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청주,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가는 최첨단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충주 예성여고에서는 조기령 충주시장이 명사로 초대됐습니다. 조 시장은 시간을 지배하고 과감히 도전하자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10년 후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히 충주 좋은 곳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친구와 가족과 또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대화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고 그 고비만 넘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충주시 홍보맨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얻고 있는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조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김 주무관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유머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끝없는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그는 가보지 않은 길에 과감히 도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응원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명사와의 특별한 만남. 청주와 충주에서 치러진 청주 BBS의 진로 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은 고3 수험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동짓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을 위해 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태고종 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의 스님들과 하남경찰서 경승위원장 동효 스님은 어제 경기도 하남경찰서를 찾아 팥죽 120인분을 나눠주고 창우파출소 등 하남경찰서 관할지구대 6곳에 180인분의 팥죽을 제공했습니다.
이몽기 하남경찰서장은 정성이 듬뿍 담긴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치안과 민생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태고종 비구니에는 인천 보리수 불교문화원과 미추홀동 경로당에도 300인분의 팥죽을 나눴으며 서울시 북부병원 법당에는 점심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과 청사점거 등으로 불거진 태고종의 종단 내분 사태가 반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측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에서 제140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15대 중앙종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입법기구 구성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종회에서는 제15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는 전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법담 스님이, 수석 부의장은 진천 보현사 상명 스님, 차석 부의장은 제주 정방사 해일 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호명 스님 집행부는 이어 총무원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편백운 스님 측 관계자 퇴거를 요구했지만 편백운 스님이 자진 퇴거를 결정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은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인데요. 작은 설이라고 부르는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 일깨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소중한 의미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알리는 동지는 미처 보살피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은 주위에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